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 맑겠고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맑은 볕 아래 29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이어지는데요.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챙기셔서 더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중반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이른 더위는 한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의 한 향토기업이 지역 어르신과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흔히들 머리 모양을 바꾸곤 하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5월 1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인력 고용 요건을 완화한 특례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12개 시군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은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지역 특화형 우수 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국인 근로자가 있어야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8월까지 한강 수계 상수원인 섬강과 남한강에서 하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채용합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쓰레기 90톤을 수거했는데요. 원주시는 하천 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18개 지군이 올해 상반기 정부의 특별교부세 39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청 직접 사업으로 지방도 415호선 확포장 등 100억 원을 확보해 주요 도로망 확충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12억 원, 동해 11억 원, 원주 31억 원 등이 확보돼 주민의 안전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주경찰서가 지난달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사고로 인도에 있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구급차 운전자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 우회전 차로에서 시속 90km로 직진하다가 신호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승용차 운전자도 영장을 신청할지 정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에서 오랜 시간 사업을 이어온 한 향토기업이 이웃을 위한 나눔을 2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쌓아온 시간만큼 나눔의 의미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미담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원의 한규철 본부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동안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오셨는지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에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규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79년에 원주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로 48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온 것은 올해로 24년이 됐는데요. 매년 어버이날을 전후해 지역의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
쌀과 간식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표님께서는 보건노인종합복지관 창립위원장을 맡으셨고 현재는 운영위원장으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 등에서 배식 봉사와 물품 나눔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여러 기관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나눔의 첫 발걸음을 떼신 게 그럼 2003년도인 걸까요? 네. 네, 무려 20년 넘게 그야말로 강산이 2번 넘게 변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나눔을 실천해 오신 건데 이렇게 봉사를 꾸준히 해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계기랄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는 유년 시절에 넉넉하지 않은 환경을 겪으셨던 게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고요. 네. 학창 시절에는 그 아버지를 이제 일찍 여의셨고 이른 나이부터 홀어머니와 이제 6남매를 함께 보살피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시절에는 가진 것 없이 사업도 시작하셨고 그 과정에서 배고픔과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이제 지나치게 보통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긴 세월 나눔을 이어오신 만큼 그동안 여러 이웃들을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들려주시죠. 올해 나눔 활동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예상하지 못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군복을 입은 청년이 한 회사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전달한 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이제 청년분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다면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조금 해줬던 그런 일화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이나 저희 복지관에 물품을 전달하러 가면 어르신들께서 이제 지난번 간식 정말 잘 먹었다. 쌀 덕분에 한동안 걱정을 덜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희가 무언가 크게 해드렸다는 생각보다 작은 나눔도 누군가에는 이제 생활에 좀 작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네네. 이렇게 한 해 한 해 활동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나눔의 형태나 범위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회사가 이제 좀 태장 이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 태장 이동과 소초 지역 이제 중심으로 나눔 활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까운 이웃부터 챙기자는 마음이 좀 컸었는데 시간이 이제 점차 지나면서 보건노인종합복지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에 이제 여러 복지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랑 이제 좀 연결이 되면서 계속 점차 범위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처음에는 전달 방식이 이제 물품 전달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여쭤보지 않고 이제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짜서 이렇게 전달을 했던 방식이라면 이제는 지역민들의 좀 피부에 좀 와닿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먼저 여쭤보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복지적인 측면이 전문가분들이 더 세심하게 아시니까 먼저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네,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식이나 변화 방식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위축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 속에서도 나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요즘 정말 사실 경기가 어렵죠. 고정비도 너무 높아지고 이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결국 지역사회와 함께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께서 저희 회사를 믿고 찾아와 주셨고 또 저희가 하는 자금 나눔을 따뜻하게 봐주셔서 그 마음이 다시 회사의 힘이 되고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서 다시 지역에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역의 경제 성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눔은 이제 일방적으로 원웨이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기업이 이제 투웨이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놓지 않고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해당 기업의 대표께서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시민에게 부여되는 상인 원주시민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다고요. 이 부분 자랑해 주시죠. 네, 감사하게도 이 대표님께서 지난해 원주시민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셨고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강원도지사 표창, 원주시 사회공헌장 등 여러 상을 받으셨는데요. 다만 이 대표님께서 상을 받기 위해 봉사를 해오신 것은 아니라고 늘상 말씀하십니다. 네. 그저 뭐 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받은 것을 조금씩 돌려드리자는 마음으로 해오셨고 그 마음을 지역에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지역사회와 함께해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은 없죠. 좋은 일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이런 맞습니다. 나눔의 철학이 회사의 임직원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이런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직원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희 직원분들이 정말 고맙게도 항상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는데요. 어버이날 이제 나눔을 준비할 때는 쌀이 한 6톤 정도 이제 옮길 때가 있어요. 네. 20kg 쌀로 보면은 한 300포 그렇죠. 가까이 되는 양인데 이 차에 싣고 내리고 다시 기관별로 전달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네. 이제 땀도 많이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직원분들이 불평하기보다는 웃으면서 함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평불만 없이 봉사를 하는 선한 분들과 함께해서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 자리를 빌어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직원분들께 앞으로도 애써달라는 의미로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고 계신 활동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아직 확정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는 이제 현장에 더 가까운 나눔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복지관이나 기관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도 당연히 계속 이어가고 싶고 가능하다면 지원 범위도 조금씩 넓혀가고 싶은 게 좀 솔직한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뭐 차상위 계층 자녀들을 위한 식품 지원이나 아니면 장학금 지원 같은 방향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친구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다시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지역의 선순환이라고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면 그러한 선순환이 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따뜻한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과 지역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희가 24년 동안 나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만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믿고 찾아와 주신 시민들, 그리고 현장에서 늘 애써주시는 복지기관 관계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이라고 하면 꼭 큰 금액이나 큰 물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런 작은 마음도 충분한 나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앞으로 원주 지역 안에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마음도 충분한 나눔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요즘처럼 경기 상황이 어렵고 물가 부담이 큰 시기에 이렇게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는 일이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과 함께 해온 시간 속에서 쌓인 신뢰가 다시 힘이 되고 또 그 힘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나눔의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주식회사 남원의 한규철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군 생활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발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더워지는 요즘 장병들에게는 더 반가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미용산업발전협의회가 군 장병들을 위해서 직접 부대를 찾아 재능 기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미용 봉사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한국미용산업발전협의회가 지난 5월 12일 육군 제36 보병사단 산하 제837호 부대 2대대를 찾아서 장병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단순히 머리를 다듬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고 응원하는 시간까지 함께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대 안에서 무료로 전문적인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병들의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현장에는 협의회 소속 회장과 미용 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장병 한 명 한 명의 두상과 스타일에 맞춰 커트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국미용산업발전협의회 이경근 회장과 박영지 부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미협에서는 837호 부대 미용 봉사를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5월이고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 병사들이 컷하고 나서 시원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해줄 때 되게 보람이 있습니다. 또 기대 효과라면은 다가오는 여름에 두피 트러블 감소나 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아가서는 심리적 활력이나 군 기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하거나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머리를 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웃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커트 후에 얼굴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마음보다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바쁜 군 생활 속에서 잠시라도 좋은 기분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단순한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장병들에겐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실제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장병들은 평소 외출이나 휴가 때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머리를 정리할 기회가 많진 않은데요. 네. 무엇보다 부대 안에서 편하게 머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원하는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좋다. 또 머리를 자르고 나니 기분 전환이 된다는 반응도 많았고요. 봉사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거나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장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는데요. 장병들은 가족이 보고 싶고 지칠 때도 있는데 봉사자들이 밥은 잘 먹고 있냐, 생활은 괜찮냐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병들과 인사부사관 노현지 중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집에 못 가는 게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머리도 이렇게 또 해주시면서 대화도 해주시니까 되게 좋은 시간 같아요. 저희 대대는 좀 위치상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두발 정리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무기한으로 계속 더럽게 자라는 머리가 제가 거울을 봤어도 좀 신경 쓰였는데 봉사를 받고 나면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깔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또 머리 자르면서 걱정해 주시는 또 이런 말씀들 와닿아서 오늘도 정말 성공적인 이발 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그런 지출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를 위해서 도와주러 오신 분들께 감사함이 가장 크고요. 오늘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했던 그런 헤어스타일 플러스 어떻게 보면 규정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훌륭한 미용사분께 잘 이발을 한 것 같아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23년부터 3년간 매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장병들이 이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더욱 활기찬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미용산업발전협의회의 재능기부가 장병들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한국미용산업발전협의회는 현재 군부대뿐만 아니라 원주 교도소와 소망주기보호센터 등에서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부대 봉사도 벌써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회 측은 앞으로도 단순한 미용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익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작은 가위질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감을 되찾고 마음의 활력을 얻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머리를 다듬는 시간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군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재능기부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러닝 좋아하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은데요. 네. 그런데 달리기만 하면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대국민 달리기 챌린지 보훈런을 진행하는 건데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달리기 문화를 접목해 청년 세대에게 보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26일까지 달리기 앱인 런데이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서 4.5km를 완주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챌린지 기간 전체 참가자들의 누적 거리가 4,500km를 달성하면 보훈공단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450명에게 위문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위문품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맞춰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치료와 요양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고요. 보훈공단이 지난 7일에 원주에서 오프라인 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면서 원주 시민 등 80여 명과 함께 창립 45주년을 상징하는 4.5km 구간을 달리며 전국적인 챌린지의 성공을 기원한 바가 있는데 전국 어디서든 참가가 가능한 만큼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하셔서 굵은 땀방울이 국가유공자를 향한 예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는 26일까지 달리기 앱인 런데이를 통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4.5km만 완주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네.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국가유공자를 향한 예우도 전할 수 있다는 행사 소식 만나봤고요. 네. 다음도 걷기 관련 소식인데 건강도 챙기고 점심도 먹고 또 장도 볼 수 있는 걷기 대회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오는 31일에 열리는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 대회인데요. 대형마트의 진출,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의미를 담은 걷기 행사입니다. 대회 코스는 문화의 거리 상설 공연장에서 출발해 치악산 바람길 숲과 원주 터널, 철다리 정류장 등을 거쳐 원점으로 돌아오는 6.9km 구간인데요. 네. 원주시 걷기협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참가비는 10,000원인데 모든 참가자에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10,000원권과 장바구니, 생수, 경품권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참가비는 사실상 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 원주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홍보 영상을 제가 봤는데 공룡 에어슈트를 입고 전통시장 일대를 배경으로 걷기 대회 코스를 체험하는 과정을 참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이 전통시장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 건강도 챙기고 장도 보고 점심도 먹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걷기 대회 소식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참가비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이름처럼 신나는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 대회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이렇게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직접 참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영화 관련 소식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이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이 재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2019년 이후 잠정 중단했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재개한다는 소식인데요. 찾아가는 영화관은 도내 18개 시군의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이 다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단장한 찾아가는 영화관은 2개월 단위로 공고를 내어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뽑히면 관람을 희망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달까지 운영될 예정인 찾아가는 영화관의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하니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도민분들께서는 얼른 신청하셔야겠고요. 또 영화와 관련해서는 평창과 철원, 오성, 정선 등에서 10월 말까지 단돈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에 있는 작은 영화관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국민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뽑히면서 관람권 한 매당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영화를 단돈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할인 행사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가족이라든가 연인과 함께 영화를 즐기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번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